요즘 대학생들의 고민과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호남대 신문 학우들의 시선을 엿볼게요. 김민석 기자가 바라보는 주식 열풍에 대한 시선, 2030 주식 열풍이라는 칼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전쟁과 전 세계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뒤얽히면서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미국이 9.12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도 잠시 중단할 정도로 코로나19가 불러온 전 세계 경제 위기는 막강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불안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외국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을 뻔했으나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린 모습을 동학농민운동에 비유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이 과정에 20, 30대 젊은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죠. 김 기자 주변에도 주식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왜 주식에 관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평소 친구들은 돈 모아서 집부터 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근데 나날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는 부동산을 보면서 친구들은 은행에 저축해봤자 초저금리로 이자가 쥐꼬리도 안 되는데 이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냐고 차라리 은행에 넣을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100% 이해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금융 관련한 교육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대중매체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나 역시도 주식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았지만 이번 동학개미운동과 친구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계기로 주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조금 달리 보고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홍승현 수습기자가 작성한 집회 꼭 모여야만 할까 읽어보겠습니다. 집회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집회의 자유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는 자유지만 국민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으로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제정했고 이 집시법의 내용으로는 집회 전 사전 신고, 금지 장소, 시간대, 금지 행위 등 조항을 넣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지향하고 있다.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는 10월 연휴 기간에 신고된 130여 건의 집회는 모두 집합 금지를 명령받았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실시하는 집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 종교, 의견은 개인의 자유지만 지금은 잠시 주장을 굽히고 의견을 숨겨서 코로나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학우들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사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지역사회 기여, 결국 대학에도 이득이다인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글입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노력으로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이미 재확산을 수차례 경험했기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사회적 노력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는 소상공인이다. 사람, 즉 소비자가 돌아다니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다. 생계도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을 두고 폐업률,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등의 온갖 수치는 물론 지역 경제가 위축됐다.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내용의 보도도 쏟아졌다.
이런 현상은 학교 앞 상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그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주변 상권도 어려운 형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엔 유리한 입지 조건이었으나 학교를 출입하는 유동인구가 줄어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 상인은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 죽고 싶어요라는 심정을 밝힐 정도다. 예부터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생하는 관계였다. 단순히 저렴한 물가 형성과 대학생의 소비라는 경제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도 그랬다. 회기동 앞 파전 골목에 두껍게 튀겨낸 듯한 파전 모양도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저녁이 되면 학생들은 파전을 주로 찾게 됐고 이러한 문화가 파전 골목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출발해서 대학들이 지역 상권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대학의 구성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사설의 마무리 부분 읽어볼게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목표는 확장이 아니라 유지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적극적인 방문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요즘이기에 이 시간이 무사히 그리고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한 대학의 크고 작은 결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여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과 그들을 위하는 대학의 노력으로 코로나19라는 시련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네, 허지영 기자가 이와 관련해서 경희대 근처 골목 상권을 취재한 짤막한 기사를 썼는데요. 네, 제목은 끝이 없는 구보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비대면 수업이 연장됐다. 자취생들은 방을 정리해 본가로 내려간 지 오래다. 경희대 앞 골목은 점심시간에 북적이지 않게 됐다. 텅 빈 골목을 따라 들어간 가게 안에는 상인들의 한숨이 텅 빈 의자만큼이나 늘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취재를 위해 경희대 주변의 상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가게 정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상인들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포기의 그늘이 짙어 보였다. 특정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골목 상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찾아준 학생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상인들의 위로를 줄 수 없어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네, 이 기사와 함께 실린 만평이 있는데요. 네, 제목이 다시 북적일 그날을 기다리며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평범한 대학가 골목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텐데 지금은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럼 허 기자의 기사 마지막 부분 함께 가볼게요. 우리 모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힘든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평생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코로나 사태를 딛고 친구들과 마주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는다. 경희대로와 학교 주변 상권도 다시금 시끌벅적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어쩌면 지금은 종료 4분 전일지도 모르기에. 네, 이번에는 김수혁 기자가 쓴 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군대는 인간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같은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를 위해 군대 안에서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제한 유보된다. 군대의 지상 목표는 효율이고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군대의 이런 예외성은 시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병영의 문화가 군대 밖으로 스며드는 경우는 엄연히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는 군인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는 하등 무관하다. 시민사회에서 군의 논리와 양식이 작용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의 존재 의의를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군대의 노고 또한 허사로 돌리는 일이다. 군대의 예외성은 군대가 예외로 남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과민 반응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미 병영화된 사회 문화가 빚어낸 어제와 오늘의 패단을 무수히 알고 있지 않은가? 군대 문화가 자칫 일반 사회의 문화로까지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 그렇게 될 경우 사회는 물론이고 군대의 존재 의미까지 퇴색된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마지막 멘트까지 읽어볼게요. 가짜 사나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물이다. 방송 심의 대상도 아니며 내용이나 파급 효과에 대해 제작진에게 도의적인 차원의 책임 의식 이상을 요구하는데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 우려의 목소리는 보고 즐기는 이들을 향해 모두가 알고 있을 사실을 되새기는 당부가 될 수밖에는 없을 듯하다. 네, 여기까지 학우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